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수돗물 바로 알기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붉은 수돗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질이 별로 썩 좋지 않아가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구독과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좋은 장비를 써서 좋은 화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붉은 피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흙이 붉은 것도 이 같은 원리입니다. 다 뭐냐? 바로 이 산화철입니다. 이 피가 붉고 헤모글로빈에 이제 철이 들었지요. 그 철하고 이제 산소가 결합하고 또 이 흙에 이 철이 들어가지고 산소가 결합하고 하는데, 이 피나 흙에 이렇게 산소가 철하고 결합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수도관에 있는 철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은 좋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붉은 수돗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녹슨 수도관 때문에 이 수돗물이 붉게 변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붉은 수돗물을 마셔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또 어떤 자료를 보면은 피부 질환이라든지 위장염을 일으켰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호소하고 지금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붉은 수돗물에는 산화철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도관이 순수 철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철 이외의 물질이 있는데, 보통 그 철이나 아연 같은 것들은 물맛에 영향을 주지만은, 물이 약간 이 맛이 이 철이 많고 아연이 많으면 물맛에 약간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셔보니까 별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 수도관 철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리라든지 납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리 같은 거는 위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 신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아주 구리도 미량은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납 같은 거는 말입니다. 아주 유해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유해 중금속을 떼라 그러면은 납과 카드뮴과 이 수원을 이야기합니다. 납이 그만큼 유해하고, 특히 납은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는 이 멘탈 디벨롭먼트, 이 정신 발달의 장애를 일으키고, 성인은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신장에 이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 볼 때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 필터로 가지고 이것을 이제 녹슨 붉은 수돗물을 여과를 하고 하는데, 이 여과해도 이게 필터는 완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필터는 크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여과하기 때문에 용존되어 있다든지 이 산화철이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것이 거의 나노 입자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존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여과는 이게 일부 입자로 된 큰 것들은 제거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가지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수도관 부식 문제, 녹서는 문제를 방지하고 재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이 에폭시 코팅, 이 노후 수도관을 다시 씻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에폭시라는 이런 것들을 코팅하는데, 이 에폭시 코팅 같은 것들은 일종의 이 물질을 안에다가 가면은 이 에폭시라는 물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수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페놀 A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유해한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도 나왔죠. 여러 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전립선 암도 일으키고, 뇌세포 파괴, 불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도관 부식 방지나 또 이것을 다시 노후 수도관이 이 노후됐다 해가지고 아예 집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재생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쓰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내의 비스페놀을 측정해 보니까 아주 낮은 곳하고 아주 높은 곳에 780배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했던 초등학생들의 그 비스페놀 A의 함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도 간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직접 이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 이 수도 간에 이 부식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 인산염 부식억제제, 규산염 부식억제제, 뭐 인산 규산염 합쳐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부식억제제는 외국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과량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부식억제제, 부식방제제의 인산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물론 우리 뭐 우유에도 일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식품에도 이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물에 들어있고 과량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체내에 축적되면은 관절통으로 이어지고 또 뭐 관절에 이 축적된 인산염은 인체의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시키는 칼슘을 녹여가지고 인체의 관절 마디가 굵어지고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또 뭐 인산염은 안색이 검게 변하거나 기미가 끼고 세탁물에 남는 찌꺼기는 피부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조장한다. 그리고 정자 파괴, 기형아 출신 원인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듯이 이제 그런 문제죠. 바로 이 과다하게 사용할 때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적정량을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격한 사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정수장에 있는 분들이 이 정수장에서 아주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농도 측정을 해가지고 미량 이렇게 넣어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들이 이게 아파트에 관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과다 투입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한 분은 식품 영양학자고 한 분은 의사인데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다들 여기에 이 인산염 때문에 칼슘을 녹여내고 뭐 골다공증 유발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큰 이 수도관 부식 문제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아연을 이용한 스케일 제거 그리고 마그네타이트 자석철로 지금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도관에 녹선관이 있으면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스케일 부스터 이 친환경 수처리기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있느냐?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연이 서서히 녹아 나와가지고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합쳐지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녹을 씻어내는 거죠. 이게 스케일들을 여기에 수도관에 있던 스케일들을 녹여내고 여기다가 뭐하느냐 남아있던 철을 말이에요. 철을 여기에 마그네타이트라는 자석철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자철석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검은 녹택이죠. 붉은 녹을 검은 녹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부식을 방지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실험했던 이게 다 이제 KBS 방송에서도 이걸 나오는 그 자료를 제가 이용한 겁니다.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달며로 해가지고 녹슨 것도 다시 녹을 제거하고 다시 스케일도 제거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유지하는 녹이 계속
설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처음 새로운 관을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것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녹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붉은 수돗물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이 부식 방지 그리고 재생 기술을 금지하고 지금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수도관 관리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